아는 기자, 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자,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간신히 수습 분위기였는데 법원 결정으로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질문이신데 일단 어제 오늘 연찬회를 한 거 보면 여당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죠. 네, 그랬죠. 법원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가 될 거란 것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 오전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결의문을 외치면서 끝이 났는데요. 불과 30분 뒤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법원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라는 결정을 받아든 겁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요. 이 법원 결정으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네, 법원 주문을 우선 그대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모두에게 걸었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준 겁니다. 다만 비대위 자체의 효력이나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주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 자체는 아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비대위원 혹은 뭐 주호영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총장, 대변인 이런 것들은 다 직들은 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원이 주문한 내용을 보면 직무가 정지된 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나머지 비대위원들과 주위원장이 임명한 김석희 사무총장 등 임명직들은 본안 소송에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도 유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주호영 위원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에요.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원 당규 규정에는 비대위원장이 사고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결정을 앞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요. 당장은 대표 사고 시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아예 그냥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된 거고 최고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 자체에 비대위가 무효다라는 이런 해석이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비대위 출범 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이 다른 건 법원 결정문 구성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주문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를 시켰고 비대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 출범도 무효라는 내용은 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주문을 근거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결정 이유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제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한 문제를 법원이 과하게 간섭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어오시는데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네, 반발이 심한 이유는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 비상 상황이라는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당원을 개정하고 ARS 투표를 한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출발의 시작이죠. 당의 비상 상황이란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 상황 여부는 당이 판단할 문제인데 왜 법원이 판단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뭐 혹시 오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법조계 인사들에게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의 신청을 하면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은 항고, 재항고까지 가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점점 이제 당내에서 외로워지고 있었는데 명예회복은 좀 한 겁니까 그럼?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된 만큼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긍정적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소송전에선 승리하더라도 당을 혼란 상황으로 빠지게 한 만큼 보수 정당 내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외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에 관한 변수들은 더 있는데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대표가 거리 상태가 되고 비상 상황이 돼서 새 대표를 뽑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무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또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극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인데요. 제명 가능성인데요. 최근 당 내용 양상에 대해서 경고문을 냈던 만큼 이 전 대표가 내용을 더 키운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아직 여당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군요.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